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1인 법인과 관련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유명 배우인 조진웅 씨가 11억 원, 이한 씨가 60억 원, 유연석 씨가 7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특히 이분들이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라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 기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살펴보면은 연예인들이 기존에 이제 소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법인을 설립했다는 점인데요. 그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일 텐데,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제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나 달하는 대신에 법인세율은 사실 그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라 하더라도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된 거죠. 이 문제가 단순하게 연예인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전문직 종사자분들께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좀 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인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족법인 또는 이제 1인 법인에 대한 세금 리스크, 또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이게 목적이 뭐냐를 살펴봤을 때 이 실질과세 원칙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예인들이 1인 법인에 왜 문제가 되는지 핵심 쟁점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한우 씨 같은 경우는 그 호프 프로젝트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다른 연예인들도 본인 소유의 1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신고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세무사님 말씀처럼 핵심 쟁점이 되는 게, 이러한 연예인의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과연 이게 개인 소득인가 아니면 법인 소득인가 라는 데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연예인들은 법인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를 냈다라고 하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연예인 개별 활동으로 벌어들인 개인 소득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법인세율은 2억까지 9%, 네. 2억 초과 200억까지 19%로 개인 소득세보다 상당히 낮죠.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만 넘어가도 15%,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35%, 3억 원이 넘어가면 38%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42%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최고세율은 또 45%까지 가는 거고요. 이러한 연예인들이 법인으로 소득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율 때문일 건데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세청에서 주목한 거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넣는 전략으로 하게 되면 이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끼워 넣었을지언정 실질은 개인이다 라고 이제 과세관청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방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실질과세 원칙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러한 연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의 이제 본질적인 성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은 이러나 저러나 이 전속계약 당사자는 법인이 아니고 이 자연인 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대회에 출전을 하거나 또는 광고 계약을 맺을 때 김연아라는 자연인이 계약을 하는 것인지, 또는 김연아가 설립한 가상의 법인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법인이 계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 주체는 할 수 있지만 이 출전하는 당사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스케이팅 하는 주체도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직접 하는 거니까요. 법인이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주체 자체는 김연아 선수 개인이죠. 법인 자체, 그러니까 1인 법인 자체가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법인들 중에서도 1인 법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1인 법인, 연예인들이 설립한 이 법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별다른 역할이 없이 단순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도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가족법인이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세법 개정된 걸 보면 가족법인을 겨냥한 세율 인상안이 담겨 있죠.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가족법인을 말씀드렸었는데, 세법 규정이 뭔가 보완이 있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세법의 개정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가족법인, 세법상으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법인세 과표 구간하고 세율을 조금 조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인의 경우에는 원래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9% 세율 구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법인,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최저 세율이 19%인 거죠. 10%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소규모 가족법인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족법인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가족법인 설립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개인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잖아요. 현행법상 차이나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걸 역산을 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를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약 2억 1,7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2억 1,700 정도인데 가족법인을 왜 이렇게 많이들 활용하냐라고 하면 법인에 대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1억 7천만 원까지는 대략 무이자로 대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자도 안 내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활용할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자녀들에게도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근데 국세청에서 이렇게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세율 차이를 이용한 절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과세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불복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과세하겠다라고 했을 때 불복하겠다 이런 연예인들도 대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를 거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법인이 실질을 갖추고 있냐라는 거예요. 법인도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1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법인의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관련된 직원들이 있는지 또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지 또 어떠한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계약서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과 새로운 법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사나 광고주와의 계약이 연예인 개인 이름에서 법인으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연예인 1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속 아티스트가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1인 법인인데 본인을 위한 법인이라면 누가 봐도 이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법인의 설립 목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 투자 등 여러 가지 다른 실질적인 목적이 있으면 이를 보고 이거는 탈세 목적이 없다라고 네네.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으로 과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세심판원이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죠. 조금 관련해서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연예인 A 모 씨가 있는데 1인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을 보니까 실제적인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당연히 없고 있어봐야 형식적으로 한 명 정도만 그냥 등재만 해놓은 상황이고 또 이게 소속사인 법인은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예인에 대한 마케팅이나 일정 관리나 모든 관련된 업무들을 소속사가 따로 하고 있다고 하면 별도의 1인 법인은 연예인을 위한 역할은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격이 부인되고 실질적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연예인 B씨가 있는데 네. 그 1인 법인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도 채용을 해서 연예인 B씨의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네. 콘텐츠 제작, 다른 아티스트가 있어서 신인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실질이 있다고 봐야겠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기사의 내용이니까 이한희 씨도 이 법인이 1,000만 원짜리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 좀 남짓한 기간 만에 60억 원은 넘는 이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러지 라는 또 의심을 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야죠. 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연예인 본인이 번 돈을 주주나 대표이사로서 법인에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돈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절대로
절대로 뭐 법률 위반한 건 아니죠. 그렇죠. 거래 실질만 있다면 충분히 또 소명이 되기 때문에 뭐 대여금 가지고 매입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법인이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예. 그 대여금은 다시 주주인 그 연예인이 회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연예인으로부터 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실질은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요소 사항들이 오늘은 이제 연예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직종인 전문직 종사자분들 나아가서는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개료는 개인 중개사로 받고 별도의 컨설팅 용역은 본인이 별도로 또 세운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죠. 네. 이러한 경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개 영역하고 이러한 이제 컨설팅 영역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하고 실제적으로 법인 이 자체가 컨설팅 영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뭐 중개 영역과 컨설팅 영역을 다 제공했는데 해도 단순히 세금만을 위해서 이 법인 명의로 컨설팅 피를 받는다. 이거는 사실 안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이 영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 증거를 남기려면 법인에서 발송한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유선 통화 기록이라든지 별도의 명함 이러한 내용들은 형식적 이상을 실질로서 만들어서 영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화해야겠죠. 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 이제 본인한테 세금이 지속되면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B라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세무 리스크들을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관리 이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인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이 제공한 서비스랑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를 문서 형태로 정확하게 남겨놔야 됩니다. 실제로 개인과 법인 구분해서 영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기록이나 증거가 없으면 소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애초에 갈래를 터서 공식적인 문서화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법인 관련된 크고 작은 거래에는 주변에 세무 전문가들 많으실 텐데 이러한 세무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뭐 괜찮겠지, 안 걸릴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가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겠죠.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같은 분들은 대중들에게 또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잘못했다가 나락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뭐 세금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소탄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이제 저희 세금 폭탄 처리반에서 특히 이제 연예인들 위주로 한 1인 법인에 대한 세금 리스크, 그다음에 또 예상하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법인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